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나 스스로의 연애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오늘은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의 주제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솔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연애를 할 때마다 그 연애의 결과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연애가 어떻게 학습이 가능하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순간 멍해져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저는 연애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문제집을 푸는데 제일 뒷장에 정답이 적혀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 스스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어야 그 다음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연애는 문제집처럼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존재하는 분야보다 더더욱 나만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애는 결국 선택이에요. 내가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인데 굳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연애라는 게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 항상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 기준에서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지 매번 연애와 이별을 거쳐갈 때마다 나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당에만 가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정작 연애를 할 때는 내가 행복하기 위한 고민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나 스스로의 연애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이별을 했으면 분명히 어떠한 트러블이 있었을 테고 그 트러블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별이라는 결정을 한 것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연애는요,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 자신도 같이 성장해야 돼요. 연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다는 방증이고, 이론상으로만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잘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백날 첫날 연애를 해도 나 스스로가 만족할 만큼의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 이유는 이전의 연애에서 배운 게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별을 했으면 그 다음 연애에서는 최소한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나 스스로가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연애를 하니까 항상 비슷한 연애만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내가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연애를 할 때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 처음부터 이런 연애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별도 해보고 아파도 해보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려도 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내 연애는 왜 항상 이런 식이지?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니까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나만의 정답을 찾기 시작했고 지금의 가치관을 가지게 됐어요. 연애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답은 없지만 개개인의 정답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하세요. 부디 오늘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